혹시 여러분 매일 플라스틱을 조금씩 드시고 계신 건 아닐까요? 이 말이 좀 놀라우셨죠? 하지만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도마, 수세미, 전자레인지 용기, 심지어 조리도구까지 모두 조금씩 천천히 미세 플라스틱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걸 그대로 우리가 먹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새 밥보다 플라스틱을 더 많이 씹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주방에서 흔히 사용하는 용품 7가지가 어떻게 미세 플라스틱을 만들어내고 그게 우리의 몸속으로 들어와 어떤 건강 문제를 일으키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바꿔야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한번 눌러주세요.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데 이 작은 행동이 큰 힘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세 플라스틱이 바다 속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플라스틱 빨대, 비닐봉지가 해양 생물을 해치고 있다는 뉴스 많이들 들어보셨죠? 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 미세 플라스틱은 단순히 바다를 오염시키는 것을 넘어 사람의 장기, 혈액, 심지어 뇌 조직에서까지 발견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미세 플라스틱은 지름이 5mm도 안 되는 아주 작은 입자입니다. 이 작은 조각들이 음식, 물, 공기와 함께 우리 몸속으로 천천히 그리고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이 플라스틱들이 몸속에서 단순히 배출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실험을 통해 이 미세 플라스틱들이 뇌의 장벽을 통과해 기억력과 집중력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치매와 같은 신경질환의 위험도 높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이 플라스틱을 이물질로 인식해서 만성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장기적으로는 심장병, 당뇨병, 갑상선 질환과 같은 만성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럼 이런 미세 플라스틱은 도대체 어디서 생겨나는 걸까요? 놀랍게도 바로 우리의 부엌 주방입니다. 매일 요리하고 보관하고 데우고 닦는 그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흘러나오고 있죠. 지금부터는 우리 주방 속에서 가장 흔하게 쓰이지만 미세 플라스틱을 쉴 새 없이 만들어내는 7가지 대표적인 주방용품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혹시 지금 사용하고 계신 건 없는지 잘 들어주시고 메모해 두셔도 좋습니다. 첫 번째는 플라스틱 도마입니다. 사실 도마 중에서도 플라스틱 도마는 가볍고 세척이 쉬워서 많이들 사용하시는데요. 문제는 칼질을 할 때마다 플라스틱이 아주 미세하게 갈려나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떨어진 미세 입자들은 씻어내기 힘들고 그 위에 고기를 썰거나 채소를 다듬으면 음식에 그대로 섞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테플론 프라이팬입니다. 음식이 잘 들러붙지 않아서 참 편리하죠. 하지만 고온에서 반복 사용되면 코팅이 벗겨지면서 테플론 성분이 미세 플라스틱 형태로 떨어져 우리 음식에 스며들 수 있습니다. 게다가 테플론 코팅은 열에 약해서 260도 이상이 되면 유해한 가스를 방출하기도 해요. 특히 기름을 두르고 센 불로 요리할 때는 이 점을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전자레인지 전용 플라스틱 용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자레인지에 바로 데울 수 있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시는데요. 이 역시 고온에서 플라스틱이 미세하게 녹아나오고 음식과 함께 섭취될 수 있습니다. 전자레인지 전용이라고 하더라도
열에 약한 구조를 가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 유리 용기로 바꾸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는 플라스틱 수세미입니다. 수세미가 무슨 상관이야? 싶을 수 있지만 사실 이 수세미도 미세 플라스틱의 주범입니다. 닦는 과정에서 수세미 자체가 마모되면서 작은 입자들이 식기나 조리도구에 붙고 그게 다음 요리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소개한 용품들 중 하나라도 지금 부엌에 있으셨나요? 아직 3가지가 더 남았지만 이쯤에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내가 편하다고 쓰던 것들이 나도 모르게 내 몸을 해치고 있었구나. 다음 영상에서는 남은 3가지 주방용품과 그에 대한 대체 방법, 그리고 미세 플라스틱 노출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실천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앞서 4가지 주방용품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나머지 3가지 위험한 주방 아이템을 소개해 드릴게요. 5번째는 일회용 플라스틱 랩입니다. 음식을 보관하거나 전자레인지에 데울 때 자주 쓰이죠. 하지만 랩은 얇고 열에 약해서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순간 환경 호르몬이나 미세 플라스틱이 쉽게 녹아 나옵니다. 이게 음식에 흡수되면 우리 몸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특히 뜨거운 국이나 기름진 음식, 수분이 많은 채소 등을 랩으로 감싸 데우면 더 많은 유해 물질이 배출될 수 있으니 유리 뚜껑이나 실리콘 커버로 대체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6번째는 플라스틱 국자와 뒤집개, 즉 조리도구입니다. 열에 닿는 조리도구가 플라스틱일 경우 뜨거운 국물이나 프라이팬에 직접 닿으면서 플라스틱이 부드러워지고 미세한 입자들이 떨어져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국물을 오래 끓일 때 사용하면 국물에 미세 플라스틱이 그대로 녹아들 수 있어요. 되도록 스테인리스 조리도구로 바꾸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지막 7번째는 플라스틱 커피포드입니다. 캡슐형 커피 머신에서 사용하는 포드 중 일부는 고온의 압력으로 커피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플라스틱이 미세하게 녹아들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스테인리스 필터나 유리 드리퍼를 사용하는 것이 더 안전하겠죠. 여러분,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7가지 주방용품,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너무나 흔하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대로 그냥 써도 괜찮을까요? 한 번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다들 쓰는데 나만 유난 떠는 건가? 하지만 문제는 이 미세 플라스틱이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 반복해서 우리 몸에 쌓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조금씩 쌓인 플라스틱이 결국에는 우리의 장기에, 혈관에, 그리고 기억력과 면역력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해독 능력이 떨어지고 면역 체계가 민감해지기 때문에 노년층일수록 더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는 미세 플라스틱 노출을 줄이기 위한 생활 속 실천 팁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사용하는 주방용품부터 천천히 바꿔보세요. 한꺼번에 다 바꾸기 부담스러우시다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부터 하나씩 교체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 도마는 플라스틱 대신 대나무나 나무 도마로, 전자레인지 용기는 유리 밀폐 용기로. 둘째, 조리 환경을 점검하세요. 센 불보다는 중약불을 사용하고 열에 약한 플라스틱 조리도구는 피하고 스테인리스나 실리콘 소재로 바꾸세요. 셋째, 세척 습관도 중요합니다. 플라스틱 수세미 대신 천연 수세미나 면 재질 행주로 바꾸면 불필요한 미세 플라스틱 방출을 줄일 수 있어요. 넷째, 포장재 사용을 줄이고 건강하게 보관하세요.
비닐랩보다는 밀폐 가능한 유리 용기, 캡슐 커피보다는 핸드 드립 방식을 활용해 보세요. 이 모든 게 처음에는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한 끼만이라도, 하루에 하나의 조리도구만이라도 바꿔보면 우리 몸이, 우리의 건강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건강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매일 아침 우리가 커피를 내리고 반찬을 덜고 전자레인지를 돌리는 그 순간에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요. 우리가 무심코 쓰는 플라스틱 도마, 프라이팬, 전자레인지 용기, 수세미, 랩, 조리도구, 커피포드. 이 7가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 플라스틱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고, 그게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 염증, 호르몬 이상, 면역력 저하, 기억력 문제까지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바꾸고 점검하고 실천한다면 충분히 줄일 수 있고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주방에 있는 그 도마, 전자레인지 안에 있는 그 용기 한 번만 다시 봐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꿉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건강한 오늘, 즐거운 내일을 위해 앞으로도 함께해요. 감사합니다.